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보통 그리는 함수의 그래프인 fx분의 1의 그래프를 미분 없이, 즉 노미분이죠. 미분 없이 f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f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현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당연히 기하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런 함수들을, 여기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 문제들을, 특히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심지어 우리가 수투랑 미적분에서 미분을 배워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렸었는데, 그런 미분을 굳이 하지 않고도, 즉 미분 없이 노미분 방법으로 함수 그래프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내용인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fx분의 1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때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소하네, 증가하네, 감소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럼 증가하는 게 맞을까요?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우린 증가한다라고 사실은 정의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파악할 때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본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한다?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관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즉 정의역에 그래프가 있는데 x1, x2라고 하는 값을 x축 위에서 임의로 두 개의 값을 골랐는데 x1보다 x2가 커지면,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때 fx1과 fx2가 fx1과 fx2가 어떻게 되면 그렇지 fx1보다 fx2가 이렇게 커지면 함수가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고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선행을 한 학생들도 이 기호에 대해서 무릎을 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굳이 x1보다 x2가 클 때라고 정의하냐면 함수를 관찰할 때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를 이러한 기호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볼 때 함수값도 증가하면 그때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지금처럼 함수 fx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는데 fx1보다 fx2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작아지고 있죠. fx1보다 fx2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fx를 감소한다라고 지금 불러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함수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 우리 이미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이걸 못 그려서가 아니라 만약에 못 그리는 그래프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쉬운 fx는 x제곱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fx의 x제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x가 0보다 클 때 증가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이 식만 주어졌을 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 방법은 x가 0보다 클 때
이 큰 범위에 있는 임의의 x1, x2를 잡았어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x1과 x2를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1의 제곱은 얼마고 x2의 제곱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호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x1의 제곱이라는 건 x1에서의 함수값이고 x2의 제곱이라는 거는 x2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을 때 대응하는 함수값도 증가하므로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는 무엇이다? 증가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는 감소합니다. 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더니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네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x 범위, 이 범위에서의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모른다면 주어진 fx는 x제곱이라는 식만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 임의의 x1과 임의의 x2를 잡을게요. x1과 x2를 잡아서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을 때 x1과 x2를 잡아서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이 그래프를 모른다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찾을까라는 거잖아요. 자, x1보다 x2가 큽니다. 근데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은 어때요? 그렇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크잖아요. 즉 부동호가 반대됩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음수 범위에서는 부동호가 반대가 돼요. 근데 이때 x1의 제곱이 뭐예요? 그렇지, fx1. x2의 제곱이 뭐예요? x2에서의 함수값이죠. 근데 그게 부동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값이 증가하지만 함수값은 대응한 함수값은 감소하네 이기 때문에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려도 주어진 fx의 식만 주어졌을 때 지금처럼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대응한 함수값의 대소관계 누가 큰지를 판단해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fx분의 1의 그래프를 진짜 보자마자 3초 컷으로 그리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이 fx는 미분 없이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 그렇지, fx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요 그래프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범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학 수학이고요. 자,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아래 볼록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y절표는 1, 요거까지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때 그릴 때 우린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릴 건데요.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는 함수 f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릴 거예요. 자, 그럼 fx가 0보다 클 때,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증가한다는 건 x1보다 x2가 클 때,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양수니까 그것의 역수는 부동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반대가 되지? 반대가 됩니다. 이거면 끝나. 즉 f가 증가하면 f분의 1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fx가 이번에는 감소한다라고 해보자. 1번, 2번. fx가 감소한다라고 해보자.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함수값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양수인 범위니까 그 역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부동호가 바뀝니다.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관찰할 때 fx가 감소하면 f분의 1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하, f가 증가하면 f분의 1은 감소하고 f가 감소하면 f분의 1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함수값이 1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f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1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자, 그럼 함수값이 1보다 크면 fx분의 1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럼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 역수인 f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 양수인 범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보다 커지겠죠. 아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함수 fx의 그래프가 y는 1과의 교점은 그대로 fx분의 1 그릴 때 그대로 있고 함수 fx가 1보다 큰, 즉 y는 1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fx분의 1 그릴 때 y는 1이라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고 함수 fx가 y는 1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 부분은 f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1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됐나요? 그럼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1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데요. 자,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자, 이 구간에서 증가하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감소하게 그려야 된다고. 자,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주어진 fx랑 y는 1의 교점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 두 개의 점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서 그리게 되면 지금 여기가 증가하죠?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f분의 1은 감소하게 그려야 돼. 근데 두 번째 아이디어, 즉 fx가 1보다 작으면 역수 그래프는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는 감소로 바뀌고 1 아래에 있는 건 1 위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0보다 큰 부분 그려볼게요. 자, 증가하면 뭘로 바꾸고 감소로 바꾸고 증가는 감소로 바꾸는데 y는 1 위에 있는 건 역수에서는 1보다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 그려볼게요. 자, 요 범위에서 우리가 그려볼 건데 그래프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1보다 크게 f분의 1에선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f분의 1보다, y는 1보다 위에 놓이게 그려야 되는데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증가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f분의 1을 그릴 땐 증가하게 그려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렸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 어떻게? 요렇게 그려진다. 물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더 디테일한 거라는 건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 이거 뭐야? 지금 여기는 fx분의 1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바로 요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잠시 f의 역할로 둔 거였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니까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직선이구나.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도 있지만 뭐 요거까지 오늘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왜 필요가 없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극한을 몰라도. 자, 얘들아 봐봐. fx가 0보다 크면 fx분의 1은 여전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x축 위에서 그려집니다. 하지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점점 어딘가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축이 아닌 또 다른 점근선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생각하면 주어진 임의의 y값 아무거나 택했을 때 그게 대응하는 교점이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우리가 한없이 감소하지만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전삼수의 성질까지 오늘은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디테일. 바로 무엇? 그렇지. 바로 첫 번째, f가 양수인 함수값을 가질 때 f가 증가하면 f분의 1은 감소한다. 그리고 f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f분의 1은 증가한다. 증감이 바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fx가 1이 되는 교점은 고정점으로 그대로 있고 fx가 1보다 크면 f분의 x분의 1은 어떻게 되고 그렇지. 이거는 1보다 작아지고 fx가 1보다 작으면 fx분의 1은 1보다 커진다. 요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0보다 작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fx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것은 양수니까요. 그것의 역수의 그래프도 바로 우리가 아까 두 가지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f분의 1을 못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주면 돼? 그렇지. 요거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x축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x축 대칭을 해서 f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배운 내용을 우리 여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는데요. 분자가 1이 아니지만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분자 분모를 분자에 있는 상수로 나눠서 1 처리해주면 된다. 즉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그릴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y절편이 2분의 1. 그래서 y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됐었지? 그렇지. y는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니까 y는 1을 그린 다음 y는 1과의 교점은 그대로다 라는 걸 이용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y는 1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 있는 거는 y는 1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1 밑에 있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증감이 또 누구를 기준으로 바뀌어? 그렇지. y축을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니까 f분의 1을 그래프를 그릴 때는 f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것의 역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뭘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위로 올라오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범위에서 그려보게 되면은요. 증가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감소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y는 1 위에 있으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아래로 바뀌어야 돼. 감소하면서 요 아래에 있다. 자, 마찬가지로 2범위에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1 밑에 있으니까 이제 위로 올려야 되고요. 감소하니까 증가로 그려야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우리가 그려볼게요. 감소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로 바꿔야 돼. 그리고 y는 1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바꿔야 돼.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fx 자체가 양수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극한이 0이므로 점근선은 0, 즉 x축이겠구나, y는 0이라는 직선이겠구나 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요.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지 않고 노미분으로 f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함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간접 범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특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미분으로 함수 그리는 방법, 그래서 미적분 문제도 쉽게 푸는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볼게요. 안녕!